그러면 이때 어떤 조항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받았느냐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과 연결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조항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뭔가를 없앴다, 무자가 들어간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인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 무관세를 허용해 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으로 조선의 곡식들, 조선의 양곡들, 쉽게 얘기하면 쌀이 수출이 될 때 제한이 없다라는 거지. 무제한으로 일본이 원하는 만큼 실컷 사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특히 정부 입장에서 가장 배아파했던 조항이 위에 있는 무관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세가 뭔지는 세계 살 때 여러 번 배웠죠? 보호무역 같은 거 할 때. 관세,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듯이 수출입 상품, 뭔가 외국의 물건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매길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을 키울 때 주로 이용을 하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세계사 예를 들었지만, 사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볼펜 같은 경우, 여러분 필통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펜이 아직까지는 일본 펜이 압도적으로 좀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브라니 뭐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일본 펜들 많이 쓰실 텐데, 근데 우리가 일본 펜을 살 때마다 허걱 하고 한 번씩 놀래요. 나도 놀라거든요. 어른인데도. 왜냐?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 왜냐? 펜의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뭐 아닌 펜들도 있지만 취향에 따라 후달리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선 이게 똑같이 1,000원 해버리면 우리나라 펜이 안 팔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 펜을 일부러 비싸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붙이는 거죠. 세금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일본 펜은 똑같은 삼색 펜인데 10,000원, 우리 건 1,000원. 물론 환율 문제도 요즘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펜을 사려다가도 그래도 가격이 하면서 우리나라 펜을 한번 더 살펴보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주는 게 이 관세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관세가 없다라는 거야. 즉 굉장히 일본 물건이 싼 가격에 조선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에게 문을 열었고요. 조선은 처음 일본한테 문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뭐 공장도 들어서고 나름 막 이렇게 모습이 나타날 때 조선은 아직도 옷 같은 거 만들려면 손으로 만드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퀄리티 차이도 있고 양 차이도 있고 시간 차이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물건이 양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일본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장사를 잘 못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도 만드는 게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상업과 물건 만드는 공업,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보통 상공업이라고 하잖아. 국내 상공업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안에 이제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지는 모습 보이고요. 특히 이게 정부 입장에서 너무 배가 아팠던 게 정부가 개항을 하고 나서 이제 느끼는 거야. 뭔가 개혁을 해야겠다,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재정이 엄청 필요하거든? 그럼 당연히 백성들한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요 관세만 만약에 받았어도 그렇잖아. 외국 물건에 세금을 매기면 우리 백성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정부 입장에선 재정이 마련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란 말이야. 외국 물건 비싸게 관세 받으면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것들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뒤늦게. 근데 우리가 그때는 관세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조항이 이 무관세 조항이고요. 백성들 입장에서 되게 미치겠다 했던 게 요 두 번째. 양곡의 무제한 유출입니다. 우리 조선쌀이요. 끝도 없이 팔리는 거예요. 일본이 사고 싶다고만 하면. 많이 팔리면 조선이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좋지 않나?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원피스 만화 보신 분은 그 유명한 명짤을 알 텐데, 그 상디가 제프라고 그 외다리 주방장님과의 일화, 그거 많이 알죠, 여러분? 그 아저씨가 그때 되게 멋있는 말 하잖아요. 보물로는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あのクソじじいは死んだかな。あいつまだ生きてる。食料もあんなに食い物がある。全部あいつが悪いんだ。
何しに来たチビナス。お前の食料を奪いに来たんだ。どうせこれ以上食えなきゃ死んじまうんだから、こんなにたくさんお前だけ。なんで？金はあるのに食えねえってのもおかしな話だな。なんだよこれ、どういうことだよ一体。食料は今日まで何も食わなかったのかよ。どうしたんだよその足。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파는 건 좋아요. 돈 많이 벌죠. 근데 돈을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없다라는 거야. 즉 이게 팔긴 팔더라도 내가 먹을 곡식은 남겨놓고 팔아야 되는데 무제한으로 팔리잖아. 내가 먹을 것까지 일본이 원하면 사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일본은 사갔고요. 왜냐면 조선 쌀이 겁내 좋거든요. 그리고 이때 일본은 한참 공업화 시기라 쌀이 부족한 시기야. 그래서 엄청나게 쌀을 사들여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조선 내에서는 식량 문제,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쌀조차도 가격이 보통 어떨까요? 양이 적으니까? 그쵸, 엄청 비싼 거지. 그래서 양반네들은 모르겠으나 밑에 있는 이제 가난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관세 때문에 상공업 보호가 어렵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구나라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근데 여러분 조선이 처음에 조약을 딱 맺었을 때는 잘 몰라요. 몰랐는데 이게 조약이 1876년이거든요. 부속 조약도 얼마 안 돼서 맺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맺고 1년, 2년, 3년, 4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눈치가 까지는 거야. 이제 부작용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정부 입장에선 가장 이때 마음 아팠던 거 뭐라고? 관세.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일본을 견제해줄 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또한 한 번 개항을 해보니까 이 조약이란 게 조심히만 맺으면 어려운 것 자체는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라도 개항은 더 늘려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에게서 얻은 정보력 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양과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국가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조선이 알고 있는 서양 국가, 여러 국가가 있어요. 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자, 뭐 등등등. 그 중에서도 조선은 맨 처음에 누구랑 소개를 맺느냐? 여기 학집 보면 알겠죠?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서양 국가 중 친구로 선택했던 나라 미국인데요. 왜 하필 미국일까요?